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향기로운 꽃과 푸르른 숲으로 가득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플레르빌이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꽃을 가꾸고 자연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플레르빌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꽃이 하나 있었는데 이 꽃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상이 변하며 마을에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신비로운 꽃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꽃이 사라진 이후로 마을에 꽃들은 점차 시들기 시작했고 마을을 감싸던 꽃향기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의 정원과 숲이 황폐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용기 있는 소년 루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루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루이에게 사라진 꽃과 관련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주변의 깊은 숲속에 에르페이드라는 요정이 살고 있으며 그녀가 그 꽃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 꽃을 되찾기 위해서는 요정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감각의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숲속으로 들어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미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꽃의 향기를 기억하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진실의 호수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수는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모두 빠뜨리지만 루이는 정직한 마음으로 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요정 에르페이드를 만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꽃을 되찾을 용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르페이드는 루이에게 마을의 꽃을 되찾고 싶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자연과의 하모니 속에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에르페이드는 감동하였고 마침내 꽃을 루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루이는 신비의 꽃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은 곧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루이의 용기와 선행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봄마다 꽃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플레르빌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마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프랑스 전역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벨플레르에는 아름다운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들판 한가운데에는 전설적인 마법의 풀이 숨겨져 있으며 이 풀을 찾으면 일생일대에 행운이 따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풀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전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소년 렌은 우연히 마을의 선배인 할아버지로부터 이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렌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마법의 풀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지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배낭에는 물과 빵 몇 조각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하던 작은 나침반 하나뿐이었습니다. 렌은 들판을 지나며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에 지쳐갔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밤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렌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했으며 곳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렌은 계속해서 숲을 탐험하던 중 마침내 빛나는 무지개 빛의 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마법의 풀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는 낯선 곳에서 나타난 신비로운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프랑스의 숲과 들판을 수호하고 있다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렌에게 묻습니다. 이 풀을 찾는 자여, 왜 이곳을 찾아왔는가? 렌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마법의 풀은 저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여신은 렌의 진심 어린 대답에 감동하였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너에게 이 풀의 축복을 주겠다. 여신은 마법의 힘을 렌에게 나누어주며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렌은 그의 손에 들린 마법의 풀을 보며 그의 마을과 가족을 위해 그것을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마법의 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뭄에 시달리지 않았고 그의 가정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렌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벨플레르 마을에서는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용기와 믿음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루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루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했으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앙리라는 이름의 사내아이였습니다. 둘은 매일같이 마을 주변의 숲으로 나가 놀며 자연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루와 앙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전설의 마법의 숲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숲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생명체와 마법의 힘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루루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앙리에게 함께 마법의 숲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앙리는 조금 망설였지만 루루의 설득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루와 앙리는 소풍을 준비하듯 배낭을 메고 마법의 숲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은 끝에
두 친구는 드물게 풀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으면서도 낮은 분위기를 풍기는 숲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신비로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 숲은 정말로 마법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마치 환상의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숲을 걷던 중 루루와 앙리는 발광하는 나비들이 무리를 이루어 춤을 추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비들은 길을 따라 두 친구를 유혹하듯 안내했고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비들을 따라가던 중 루루와 앙리는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나무 요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셀레스테였고 그는 루루와 앙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셀레스테는 숲의 수호자 중 한 명이며 오랫동안 인간을 만나지 못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루루는 용기를 내어 숲이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셀레스테는 미소를 지으며 이 숲에는 자연의 마법이 가득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셀레스테는 또 이곳에서 자연과의 진정한 교감을 깨닫는다면 특별한 마법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루와 앙리는 셀레스테의 안내를 받아 숲속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평범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루루와 앙리는 자연의 소중함과 연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은 그들을 위해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둘은 마법이고 특별한 모험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친구는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셀레스테는 그들의 여정을 축복해주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루루와 앙리는 셀레스테와의 약속을 가슴에 안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마법의 숲은 마음속 깊이 간직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루루와 앙리는 자주 숲에서의 모험담을 회상하며 마법의 숲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의 소중함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숲과의 만남은 그렇게 많은 이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장터에서 어떤 수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은 마리에게 금으로 빛나는 지도를 건네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마법의 숲으로 안내하는 것이란다. 그 숲에는 꿈을 이루어주는 요정이 살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숲에는 수많은 함정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 마리는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여정을 결심합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 그녀는 지도와 약간의 음식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리의 여행은 이미 스릴로 가득했지만 숲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환상적인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별들이 내려앉은 강을 건너고 말을 거는 사슴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슴은 마리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마리는 어느덧 자신이 점점 더 커다란 모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요정의 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속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듯한 경이로운 장소였습니다. 성에는 반짝이는 유리 구두가 놓여 있었고 요정은 마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구두는 가장 진실된 소망을 이루어줄 거야. 하지만 신기 전에 꼭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하네. 마리는 눈을 감고 자신의 소망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모험을 떠나고픈 마음 이상의 소망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과 마을을 위한 행복과 평화였던 것입니다. 유리 구두를 신은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법의 빛이 그녀를 감싸며 숲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노래를 불렀고 그녀는 행복에 젖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리는 그제야 자신의 모험이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마리는 마법의 숲을 떠나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녀가 가져온 행복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꿈꿔왔던 것을 실현하며 온 마을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여전히 어느 곳에선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